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민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사실 은폐에 분노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감춰졌던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 광양시장 예비후보로는 현재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역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지역은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없었던 청정지역이라 방역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공무원 조직의 국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조직 개편안의 심의를 유보한 가운데 개편안 시행을 놓고 지역사회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양입니다. 영호남이 맞닿아 있어 유권자 표심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광양시 선거구는 지금까지 3명이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는 광양 경쟁력 확보와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을 문재인 정부와 완성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광양의 신제조업 부흥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변경해 100년을 이끌어갈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방문하고 싶은 도시, 힐링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는 교육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격적인 외자 유치로 백운산 기술계 화장품 제조 공장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의 공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을 강력하게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높였습니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낸 이옥재 후보는 영호남 11개 시군을 포함하는 경전특별도 대통합 건설 정책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양의 높이 888m의 세계 제1탑을 만들어 광양만권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섬진강변의 활주로와 경락고를 갖춘 경비행기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과도 연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민중당, 무소속까지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광양시장 선거구는 앞으로 다자 선거구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송기근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고흥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오늘 고흥 소록도에서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찬 고흥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도교육감의 민주당 입당이 또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6일 1차 보류됐던 장전 교육감의 입당 문제를 오늘 재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추미애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전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을 지켜본 뒤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독자 출마나 중도 사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보고 시간 등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해병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세월호 관련 보고와 지시 시간을 당시 청와대가 모두 사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세월호 유가족들.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포기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국민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년 가까이 세월호와 함께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보고 시간 조작은 박근혜 정권이 숨긴 진실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결코 감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는 게 녹슬고 휘어진 채 목포신항에 외롭게 누워있는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원인도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는 광역교통망 무료 환승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1일부터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운행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한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제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100원을 할인받아 550원을 부담했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550원을 할인받아 1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형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장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와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등 740여 대의 대형 차량에 한 대당 최대 40만 원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지난해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도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육지에서 유일하게 단 한 차례도 구제역 발생이 없었지만 구제역 발생이 없었던 청정 지역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한우 농가. 주사 바늘을 피해 달아나는 소들에게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놓습니다. 진료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저녁 늦게로 늦은 시간을 이렇게 밀어놓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접어놓고 지금 백신 하는데 투입돼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죠. 경기도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남에서도 긴급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는 168만 마리로 전국의 12%가량입니다. 통상 4월과 10월에 이루어지는 소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앞당겨 시작해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제역은 돼지에서는 발생한 적 없는 A형 구제역. A형과 O형을 동시에 방어하는 이가 백신을 접종하는 소와 달리 돼지는 그동안 O형 구제역만 막는 단가 백신만 접종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단 어미돼지 10만 1000마리에 접종할 이가 백신을 정부에서 확보해 오는 30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자율 접종을 하기 때문에 또 현재 농장 내에는 외부인 출입이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3일 동안 하는데 없을 걸로 봅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 100% 예방접종 상황 확인과 차단 방역 강화를 지시하는 등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신설을 골자로 한 고흥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군의회가 또다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임기 말에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심의를 또다시 유보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찬반 토론보다는 입법 예고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강하게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이 입법 예고를 거쳐 재상정하거나 의회가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재심의에 나서야 해당 안건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흥군 의회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임기 말 인사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오히려 무리한 추진은 불필요한 의혹만 키운다는 게 공무원 노조 측 입장입니다. 임기 말 3개월을 남겨놓고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 자리가 승진 자리가 두 군데가 더 있고 그런다라면 임기 말 보훈 특정 인사가 있지 않냐. 그게 의구심되는 거고. 고흥군은 그러나 입법 예고 절차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구나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도 국 설치가 가능한 데다 인구 2만 7천여 명의 구례군도 이미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마쳤고 전국적으로 23개 자치단체가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12년 군정을 이끌어온 박 군수가
레임덕 없이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종의 미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화합과 발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잡음을 줄이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돌산 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상포지구 사건이 장기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이번 사건은 지역의 고질적인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은 잠적한 업체 대표 2명을 하루빨리 체포하고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지역 청소 노동자들이 민간 위탁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순천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업체에 지급된 성금과 차량 가격이 과다 책정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청소 업무의 직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성금은 정부 방침과 회사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지급됐으며 차량 가격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산정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동병원 앞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45살 권모 씨가 숨지고 49살 이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최근 차량 정비를 받았지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가 2018년도 지역 기관단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허브 합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동반성장혁신허브는 지난 2011년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3개 기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소상공인의 수익성 향상, 행정기관의 사무능률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올해 혁신허브 활동에 나서는 기관단체는 21개소로 지금까지 모두 13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투자유치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과 경제 논리에 급급한 나머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해외 매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정관리도 답이 아니라며 채권단이 건실한 자본을 유치하는 제3의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자구안 제출 마감 시한인 모레 해외 매각 철회와 법정 관리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순천시 공무원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순천행위적 모니터연대는 성명서에서 원칙을 따랐던 해당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순천시의 공식 감사를 요구했습니다.